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27일 방송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찬 전 여러분들 뭐 총리라고 부르셔도 되고 대표라고 부르셔도 전 영원한 민주당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해찬 대표님의 어떤 오늘 조문 첫날이었는데요. 오늘 민주진영이 총집결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받았던 글을 오늘 3시 반에 권양숙 여사, 4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 오후 저녁 시간엔 대통령. 왜냐면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기밀이기 때문에 시간은 발표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권양숙 여사님,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 오셔갖고 고인에 가는 길에 어떤 진짜 애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권양숙 여사님도 많이 연로하셨더라고 보니까. 권양숙 여사님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 PD가 지금 아침부터 나가고 지금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시사타파 뉴스나 시사타파 TV의 쇼츠로 저희가 지금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쇼츠. 그다음에 오늘 4시 반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님이랑 오셔갖고 어떻게 보면 동지들이죠. 다 고인 가는 길을 마지막을 같이 함께 했고요. 그쵸, 많이 우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이죠. 무궁화장을 가지고 가셨다가 끝내 눈물을 훔치고, 이분이 김정옥 여사님이에요. 김정옥 여사님이고, 잘 모르시는데 이해찬 대표님 슬하의 자녀가 따님 한 분 있어요. 따님 한 분 있고, 따님, 그러니까 김정욱 여사님 따님 사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서 계시고, 오늘 김혜경 여사님이랑 같이 이분이 김정욱 여사님이고 이분이 따님이에요. 따님이고 그리고 있고, 상주로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 대표님, 조국 장관님 뭐 이렇게 지금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조문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김정은 여사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눈물이 나셨을 거예요. 왜 눈물이 나셨을 것 같냐면 진짜 정치적인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스승. 진짜 야, 매블쇼에 신인규 나오지 말라는 걸 내 방에서 왜 얘기하냐? 내가 지금 매블쇼 얘기해? 하여튼 오늘 그 이해찬 대표님 오늘 조문 첫날 각계 인사가 여러분들 그 총직결했다. 정동영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50년 지기, 그 같이 2007년도에 대선도 같이 했고, 김어준 총수도 왔고 주진우 기자도 왔고 다 오늘 민주진영 총집결하는 날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종욱 여사님 말에 의하면요, 가시기 전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대요. 3번이나 말렸는데 그 약속이다. 해외 민주평통 조직과 약속한 일정이다라고 해서 22일 날 저녁에 호치민행 항공기에 올랐었다라고. 평소에도 이 공적 의식, 공적 마물 의식들이 중시하셨던 총리께서 내가 이 자리에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김정은 여사님이 계속 만류했는데 3번이나 약속된 거라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셨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찬 나왔어요. 공적 마인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어제 SNS에 대한민국을 현재 관세 협상에 의해서 15%로 돼 있는데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자동차, 뭐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트럼프가 왜 갑자기 이 어거지를 벌이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청와대에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급파가 되고, 지금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발의는 했죠. 그래서 한미가 대미투자법을 합의를 할 때 발의되는 순간부터 15%를 적용한다라고 했지, 언제까지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억지를 부린 거예요. 발의되는 순간 15% 하겠다는 조약이 있는 것이 언제까지 통과시켜라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부딪혀요. 뭐가 두 가지가 부딪히냐? 국힘당이, 여러분들 이 법이 왜 이게 오랫동안 계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법에 오랫동안 계류되고 있는 것은요, 재경경제위원장이 이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경경제 국회 상임위원장이 이미자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자가 통과 안 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국회의 비준을 받자라는 거예요. 응? 국회의 비준을 받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는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미투자법 2월에 통과시켜달라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2월에 심의하겠다. 이미자가 심의 자체를 안 해요, 지금. 상임위를 통과 못하니까 법사위까지 못 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이미자도 이제 이거를 무시하고 버틸 수는 없겠죠. 민주당은 비준 대상이 아니다, MOU이기 때문에. 국힘당은 비준을 해야 된다, 뭐 이걸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멍청한 소리냐면, 비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라고.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만 그 대미투자법이 구속력을 갖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언제든지 트럼프가 날아갈 수도 있고 트럼프가 또 뒤집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거를 국회에서 비준안을 거쳐서 통과시켜버리면 나중에 뒤집지도 못해요. 미국은 비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구속력을 높이는 불리한 조약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으로 습격시켜버리는 거죠. 국회에서는 MOU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걸로 현재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회 비준을 받는 순간 이게 조약에 버금가는 중요한 구속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미국과의 MOU 체결을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고 하는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트럼프와의 한미 어떤 협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뒤집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국민의힘은 멍청한 것들아, 이게 왜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이냐? 미국 트럼프의 억지 주장이죠. 그쵸? 이건 누가 봐도 미국 트럼프의 억지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 25%를 인상했다고 SNS에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11월 관세 통상 팩트시트 발의를 할 때 미국과 합의가 뭐냐면, 법안의 통과나 공표는 들어있지 않아요.
발효까지만 돼 있어요. 법안을 발효하기만 하면 된다. 그 시점으로 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11월부터는 관세를 15%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MOU 체결에 언제까지 통과시켜라, 언제까지 공포해라, 이건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왜 니들 통과시키지 않고 왜 공포 안 하냐, 이거 갖고 딴지를 건 거예요. 미국에게 난리를 쳐야죠. 왜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것도 국힘당, 우리나라 야당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매국 정당, 외놈들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미국이 잘못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조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응? 여기서 트럼프의 기습 발표에 가장 여러분들 머쓱해지고 당황한 사람은 누굴까요? 김민석 총리예요. 얼마 전에 미국을 쿠팡 사태 때문에 미국을 총리가 이례적으로, 총리가 방문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총리가 가갖고 미국과의 어떤 그 벤스 부통령과의 한 라인을 구축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기습 발표를 했으니까 정부는 몰랐다가 되는 거죠. 김민석 총리가 갔다 온 게 머쓱해진 거예요. 갔다 오면서 미국과의 어떤 긴밀한 협상, 이런 것들은 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독단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죠. 응? 그 다음에 요거 좀 짚고 갈게요. 지금 내일 중요한 선거가 있죠. 사람들이 워낙 윤석열에게 꽂혀 있는데, 내일 진짜 대한민국의 V0 김건희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김건희가 1심에서 여러분들이 까먹으셨는데 징역 15년 받았습니다. 내일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가 되는데, 쟁점이 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특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 수재, 이거를 다 해서 15년이 나왔어요. 특검은 주포의 지시와 요청에 협력했고 원금과 손실 보장 약정도 있다.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이다. 공범도 아니고 주범이죠. 계좌 빌려줬으나 시세 조정 행위 몰랐다. 연병을 하고 있죠. 이미 다 걸렸죠. 주식 투자 전문성이 없다. 명태균, 여러분들 주식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주가 조작에 뛰어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명태균 여론조사, 특검은 윤석열과 공모해 전략 공천을 지시했다. 사실상 김건희가 공천 다 했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그냥 공천을 했어요. 오히려 명태균이 홍보용으로 쓴 것 연병을 하는데, 내일 어떻게 재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건희는 이 사건이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2종합특검에서 이제 김건희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김건희 사건은 아직 못 다룬 게 더 많아요. 그냥 1차 특검에서 밝혀놓은 것만으로도 15년이면 저도 김건현은 최하 30년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김건희는 얘는 그냥 사형시켜야 돼요. 저는 김건희는 윤석열보다 더 엄하게 사형을 시켜야 돼요. 김건희는 내란의, 저는 설계자이자 내란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응? 내란의 설계자이자 핵심이고 모든 전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예요.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게 정말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교란시킨 겁니다. 이만큼 중차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국가 시스템 망가졌어요. 내일 김건희 2시 10분에 내일 재판이 있는데, 최하 죽기 전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이 내란에 가담한 새끼들은 전부 죽기 전에 그 누구도 나올 수 없게끔 민주당이 진짜 이 사면 금지, 내란 사건에 대한 사면 금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하나 빼먹었는데 제가 분석하는 트럼프는 왜 저 관세 압박을 했을까? 트럼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이어가는데 관세 협상을 15%에서 지금 느닷없이 억지를 부려서 통과 안 시킨다고 그러면서 25%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안보 협상을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봐요. 안보 협상, 왜냐면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은 됐지만 안보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관세 협상에서 한번 저렇게 의학을 질러놓고 안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안보 분담금 또는 주한미군의 역할, 이거가 사실 트럼프가 지금 더 신경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관세 협상 넥스트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우리나라가 미국과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게 안보 협상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세 협상에 이어서 이제 안보 협상의 압박을 위해서 관세 협상의 조속한, 그러니까 이것도 안보 협상도 빨리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통과가 됐죠. 내란 전담 재판부가 통과가 됐는데 자네들이 이제 저희가 하도 연병들을 해갖고 위헌 요소 하면서 내부 외부에서 문제가 많고 시끄러워서 그냥 법원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뭐 다 삭제를 했죠. 임시이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정재 남세진이 그대로 보임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정재, 남세진, 기존에 있던 중앙지법에 있던 영장 판사 2명이 그대로 임시지만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2명을 뽑아서 임시로 하기로 조치를 했는데 이정재, 남세진을 뽑아갖고 지금 내란 재판부. 이정재, 남세진이 누구냐? 여러분들 윤석열 체포 영장 그때 추경호 영장 기각시켰던 판사예요. 추경호 영장 기각시켰던 판사가 이정재고요. 남세진은 박성재 영장 기각시켰던 2차 영장 구속영장 기각시켰던 애들이에요. 제가 왜 분노를 하냐면 내란 특별재판부나 내란 전담재판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영장 전담 판사들 때문에 국민적 어떤 그 여론이 들끓고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었는데 이놈들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었는데 이런 놈들이 다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임시이지만 영장 전담 판사로 갔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지네들이 윤석열 풀어주고 영장 기각하고 도저히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없죠. 교의대가 이딴 인간이에요. 국민들은 언제까지 분노를 하게끔 할 건지 사법부의 어떤 침해다라는 건 주장을 하면서 왜 이런 건지,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요. 저희들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요 부하 수행으로 저희들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김어준 공격은 예견됐던 일이다. 이거 제가 3년 전부터 예고했었어요. 근데 사실 언제부터 예고됐었냐면 제가 보면 2020년 총선 때 6년 전으로 가야 돼요. 6년 전. 시작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싸움할 때 그때부터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손 묻은 애들 있죠. 사과충들. 그때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해찬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해골찬이라 그랬어요. 해골찬. 그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말 여러분들 그 당시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해찬 대표님이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인간들의 해골찬 하면서 이해찬 대표님과 그때 대표적으로 저 김어준, 이해찬, 정청래 6년 전부터 이 열린민주당 손 묻은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런 정청래 김어준 공격은 저는 모든 게 이동영으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예전부터 그 이동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 김어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공격하고 정청래 공격하는 아류들 보면 이동영과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뭐 말 돌려서 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 여태까지 이동영과 김어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김어준은 민주당의 전통을 중시하죠. 저 또한 그거에 찬성을 하고, 그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저들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어지는 이재명까지 모든 민주진영은 대동단결해서 저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오래된 생각이에요. 이동영을 중심으로 하는 이재명 과거의 지지 세력들, 그 지지 세력들은 친민주당인 것 같지만 이재명만 보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 있던 거예요. 열린민주당의 창당 과정도 보면 그 당시에 손혜원과 정봉주를 만나게 해서 중재를 한 게 이동영이었고, 그때 첨예하게 민주진영이 갈립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응? 첨예하게 갈려요. 그때 저나 오랫동안 친노 친문 이 거룩한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민주당은 분열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때 열린민주당을 만든 애들은 뭐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떠들었죠. 걔네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부 이상한 무슨 소나무당에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이재명만 본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들이 합쳐진 거예요. 송가혁, 이재명 대통령이 손절했던 송가혁 플러스 열린민주당 사과충, 거기에 지금 모든 유튜버들 보면 이동영이랑 다 관계돼 있는 애들이에요. 이상호도 그래서 제가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말을 돌려서 할 줄 몰라서 그런데, 김어준이 버티고 있는 한 이 송가혁이나 이재명만 보고 간다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애들은 절대 이 진영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진영에서 1인자는 김어준이고 2인자가 이동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1인자와 2인자의 차이가 너무 그룹부터 차이가 크게 나고, 너무 어떤 그 리더나 이런 자질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 총수는 이동영이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아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왜 그러냐? 어준영이 이동영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낙검수 3인방을 어떻게 보면 김용민이 지금 김어준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동영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 그쵸? 그 낙검수 3인방 중에 김용민 목사 이사장이 변질하는 과정을 보면 이동영의 역할이에요. 주진우 폭로할 때도 보면 이동영이 부채질하고 옆에서 김용민 목사가 있어요. 김어준 총수는 실제로 이동영이 인사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걔네들은 그런 것들이 불만이죠. 김어준이 존재한 이상 이재명 이후에 자기네들이 지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김어준은 설계자고 대중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이동영과 과거 송가혁이나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내부를 시끄럽게 하는 재주는 있어요. 물론 저는 제가 이런 어떤 김어준 총수와 이동영 작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왜 의원들이나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김어준 대표가 총대를 매냐면 김어준 총수가 그릇이 달라. 그릇이 내가 옆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2인자로 살고 김어준이 존재하는 이상 자기네들이 여론의 주도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게 그들은 불만이었죠. 근데 자기네들의 세상에 온 거예요. 걔네들은 자기네들의 세상에 온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자기네들은 이재명을 보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데 자기네들은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김어준을 쳐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을 쳐야 찐명파리하는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존재하는 이상, 개총수가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공격당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년 전에.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다음은 김어준으로 간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죠. 쟤네들이 공격하는 대상 보세요. 쟤네들의 특징이 뭐냐? 악마화를 시킵니다. 문재인은 이미 악마화가 됐어요. 그렇게 사랑받던 최강욱도 악마화를 시켜요. 그렇게 민주진영의 이해찬 대표님 다음에 안정제 역할을 했던 유시민도 악마화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말 여러분들 새겨 들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해찬 대표님이 지금 별세하셔갖고 우리 민주진영의 슬픔이 오지만 제가 너무 지금 돌아가는 이 형태를 보니까 어이가 없고 저는 적어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합당 제안이 정청래의 연임을 위해서라는 일제히 그런 포문을 여는 걸 보면서 이거는 굉장한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정치를 알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와 김어준을 동시에 정청래의 어떤 어떤 당대표니까 비판적인 건수를 잡아서 김어준으로 연결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참 한심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저나 김어준 총수나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응원하죠. 그럼 우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 집권 말기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응원하게 됩니다. 제 말 맞죠? 누가 되든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민주당 후보를 응원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통이에요. 누가 됐든. 제 말 맞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나랑은 정권을 안 뺏기는 게 제 1순위인 사람들이에요. 쟤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네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다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을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눈도 없고 전체를 아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하잖아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들에게 병 들어가면 안 된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어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밤새 울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계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통적인 정당이 되는 것이고 전통적인 지지세가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고 싶은 거죠. 쟤네들은 전통성보다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시조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김대중도 지우고 노무현도 지우고 문재인도 지우고 오로지 민주당의 최고의 역대 대통령은 이재명이었다라고 하면서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힘당과 싸우지만 쟤네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과거에 본인들이 서운했던 것들을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땠던 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국힘당과 싸울 때 쟤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친노 친문의 권력들에게 자기네들이 안갚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죠. 보세요. 노무현 때 어쨌고 노무현 때 정치인, 문재인 때 정치인 저것들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한테 모두가 지금 친명인데 거기서 또 찐명파리를 하면서 민주당 그래서 내부 총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왜 뭐라고 안 하냐면 얘네들이 정치에 입문할 때 김대중 노무현은 기억이 없으니까. 제 말 맞죠? 걔네들 기억에는 최근에 문재인부터나 알고 있는 최근 똥파리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은 한마디로 역사책으로 하면 그 전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왜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왜 노골적으로 정청래나 과거에 민주정에서 사랑받았던 어떤 인사들이 공격을 당하냐면 여기에는 이동영과 그 아리우 유튜버들 플러스 하바리들 송가혁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정치인들이 같이 가세를 해서 그래요. 정치인들. 과거에는 그냥 유튜버들끼리의 어떤 싸움, 과거에는 어떤 그 반문, 예전에는 반문하면 사실 사망 선고였어요. 지금 반명하면 사망 선고이듯이 과거에 반문하면 사망 선고였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동된 거예요. 친문은 과거에 지금이야 친문 수박이라는 소리를 저도 하고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지만 과거에 친노 친문은 개혁적 인사들이었어요. 제 말 맞잖아요. 과거에 친노 친문은 개혁적 인사들이었어요. 오히려 반노 반문이 민주당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권력이 이동됐죠. 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반명은 정치적 사망 선고예요. 자네들은 자꾸 이동영 이런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하바리들 송가혁을 중심으로 그 밑에 정치인들이 붙은 거예요. 과거 민주당에서 꽃 피우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그게 바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왜 예전부터 제가 짚어왔냐? 친노 친문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신을 갖고 어떤 이해찬 대표나 이런 뭐 과거를 우리 이어왔던 사람들을 이 정치인들은 다가갈 수 없었단 말이야. 유튜버 플러스 송가혁이라는 애들 플러스 과거에 친노 친문에 끼지 못했던 정치인들, 그들이 이제 합세를 해갖고 민주당 내부를 때리는 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중심이 돼 있고 거기에서 타겟이 정청래가 되는 것이고, 정청래를 죽이기 위해서는 정청래의 스피커인 김어준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인자, 여태까지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대중을 이끄는 전략과 힘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김어준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김어준 맞아요. 김어준 때문에 저도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시민사회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을 2008년, 9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김어준이 잘못했으면 저도 욕을 하죠.
저는 김어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옹호를 하는 입장이에요. 이유는 김어준이 장관 자리를 달라 그랬냐, 김어준이 인사청탁을 했냐, 김어준이 한 것은 자기의 방송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오히려 재래식 언론과 맞서 싸운 죄밖에 없어요. 김어준은 결국은 김어준의 영향력으로 자기 방송국이 크고 그걸 갖고 욕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김어준이 과거에 TBS에서 하루에 출연료가 200만 원이니 그걸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김어준에게는 더 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왜 갑자기 이재명 정부 1년이 돼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정청래가 공격받고 김어준이 수박이 되고 왜 그러냐? 쟤는 과거 친노 친문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치 세력과 기존에 있던 저 같은 사람들도 저도 그러니까 같이 욕먹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개혁을 외쳤던 걸 떠나서 저는 2020년 총선에서 그 당시에 대표님이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대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하필 그때 대표님이 이해찬 대표님이셨고, 그때 이해찬 대표님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린민주당과 이동영, 송가혁 얘네들이에요. 왜 튀어나가서 지지층, 그때부터 지지층이 심하게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 외연 확장을 하고 국힘당 애들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재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새끼들이 분탕치는 거예요. 과거 이동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다.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하고 다녀요. 반은 맞고 반은 인정하지 못해요. 왜 아무도 이재명을 대통령감이라고 안 볼 때 이동영은 그 얘기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은 누가 만드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의 자리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누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건 오만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자질이 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로 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친노 친문 뭐 과거에 정동영 동교동계 뭐 어떤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든 세력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 합쳤잖아요. 정동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J로 입문했던 정치인들, 추미애 이런 분들 다 DJ로 입문했던 정치인들이잖아요. 이해찬 대표님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일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랑 일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 윤건영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있죠. 대통령을 합치려고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챙기는 사람은 내 주위에게는 아부를 받지만 밖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아요. 내 주변이 조금 서운해하더라도 나랑 좀 덜 친한 사람들을 챙기면요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밖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가장 오만한 게 이재명을 자기네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놈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지켰는데 지네가 지켰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이재명을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오만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과거 민주진영을 전통적으로 10여 년 20년 동안 오래 지킨 사람들 다 욕을 하잖아요. 응? 정청래가 수박이고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고 정청래가 1인 1표 모든 걸 말도 안 되는 걸 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튜브고 그런 패널들이 공중파 라디오 이런 데 가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 저는 정말로 웃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패널이 스스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텐데 서슴없이 정청래가 간이 배 밖에 나오고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고 정청래가 독단적으로 했다.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이거는 여태까지 김어준에게 불만이 있었던 재래식 미디어와
특히 제러식 미디어 조선일보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까요? 조선일보가 김어준에게 불만이 더 많을까요? 경향과 한겨레가 김어준에게 불만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경향과 한겨레가 김어준에게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경향과 한겨레가 당연히 김어준에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조선은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근데 조선에 맞서서 여태까지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서 정론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버텨왔는데, 김어준이라는 존재가 민주 진보의 사실상 재래식 언론들보다도 영향력이 더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점점점 그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 이유가 김어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내부의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는요. 친노 친문의 운동권 정치, 그리고 어떤 그 정치 세력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이 변질돼 가고 있는 게 언제부터 느꼈는지 아세요? 저 이제 오늘 다 얘기할게요. 제가 민주당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언제부터 받았냐면 586 운동권을 욕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특정 정치인을 떠나서 민주당의 586 운동권을 비판하는 이게 민주당 지지자인가? 저는 그때부터 느낌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586을 비판하라고 운동권의 기득권화라고 하면서 그건 조중동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조중동의 시각으로 운동권이 과거에는 민주화를 쟁취하면서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서 본인들의 희생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운동권들이 국회의원들을 차지해갖고 기득권화 되었다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폄훼하기 위한 조중동의 계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구분될 때 586 운동권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을 싫어하지만 송영길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존경해요.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은 우상호 막 욕하고 그럴 때 제가 왜 우상호 욕 안 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저는 그분들에게 빚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국회의원 3선, 4선 누리면서 귀족이 되고 기득권이 됐다. 그런 비판들을 우리 진영에서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세게 비판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비판들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은 쉽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박종철 열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대우받아도 된다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제 말에 다 공감하라는 건 아니에요. 비판하실 분들은 비판해도 돼요.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과 싸우고 민주화를 이룬 그 기초 하에 지금의 민주정당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기둥과 뿌리 같은 사람들, 이해찬 대표님도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쪼개졌을 때 쟤네들 공격하는 거 맞죠? 해골찬.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욕하면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호 수박이라고 하고 막 그런 욕들을 막 하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을 옆에서 보면요,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옆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사지를 넘나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사지를 오고 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유연해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그 사람들이 변절한 게 아니라 진짜 사지를 넘고 이렇게 다녔던 그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치를 대화로 풀고 폭력이 아닌 그런 것들에 어떤 신념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우상호 의원님을 왜 정무수석으로 썼겠습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당의 뿌리는 운동권을 제치고 말할 수 없어요. 그쵸? 응? 진짜 민주당의 뿌리는 운동권을 제외하고는 뭐가 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도 87 민주화 항쟁에서 목숨 바쳐서 투쟁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6.29 선언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여기저기서 뭐 수박, 김어준바, 문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를 적어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전 좀 대의적으로 크게 저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어떤 준비가 돼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누가 되든지 저는 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누가 되든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재명을 퇴임 후에 지키는 길이고, 우리가 늘 잊고 있던, 저는 희한하게 나이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뭐 꼰대예요. 나이에 비해서 정치는 굉장히 꼰대예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안 어울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의 꿈은 조국 통일이에요. 통일된 대한민국을 죽기 전에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게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에요.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해야지 남북 관계가 민간 교류로 확대되고 그 민간 교류가 이어져서 서슴없는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과의 어떤 통일이라는 거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민주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국힘당과 싸우고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으로부터 싸우고 여러 가지 힘든 기로에 있죠.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그동안 친노 친문에게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와 외부 세력들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조국이 적이에요? 이현주 같은 애들이 적이죠. 이현주 같은 애들 이해찬 대표님에게 막말을 하고 국힘당에 출마해갖고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악다구리를 썼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민주당에 정체성 없이 들어와갖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감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했다. 이게 답안지입니다. 진짜 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공감했다라는 것은 정청래가 너무 당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 거고, 정청래가 결단했다 그러지 이재명이 결단했다라고 합니까? 당무 개입인데? 못됐어요. 제가 왜 이 손가역이나 열린 사과충, 이동영 중심으로 된 저런 유튜브들이 못됐다라고 생각하냐면 몰라서 저러지 않을 거예요. 정청래가 독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정청래도 말 못하고 청와대도 쉴드를 못 쳐주는 사안이 바로 합당의 문제예요. 안 그래요? 청와대가 정청래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갖고 내가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얘기 못합니다. 이때다 싶어갖고 찐명파리 하는 애들이 정청래 사퇴하라고 덤비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오염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전 같으면 밖에 있는 정당과 합당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른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조국혁신, 개혁신당과 저는 누가 보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합당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누가 보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합당하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요,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이너 원외 당대표인 저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요, 논란 대상 자체가 되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를 논란으로 만드는 세력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시끄럽게 하고 민주당의 어떤 전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 말이 정답 아니, 이게 무슨 논란의 대상입니까? 잠시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조국은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 조국에게 쌍욕을 하고 악마화시키는 인간들 전부 서초동에서 조국수 외쳤던 새끼들이에요. 변질된 거죠. 그들을 왜 변질시켰냐? 권력의 맛인 거예요. 그런 하바리 유튜버들이나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초선이고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원외위원장들이 자기네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정적 제거용으로. 쟤네들은 진짜 멍청하게 생각하는 게 지들이 지금 하는 짓이 정치 깡패 짓이에요. 쟤네들이 하는 짓이 지금 정치 깡패들이에요. 예전에 이승만 정부 때 이정재 시켜갖고 상대당 때려 부수게 하고 이정재 시켜갖고 당내 분란 일으키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찐명파리 하는 의원들 몇몇이랑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들의 반대되는 그들의 논리를 얘기하면서 인간적으로 민주 진영에 이현주가 도움이 됐던 사람입니까? 조국이 도움이 됐던 사람입니까? 조국은 검찰개혁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안타까운 분이에요. 조국이 서울대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선택이 정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국 장관님한테 제가 정치하셔야죠 물어봤죠. 제가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왜 조국혁신당에 조국 장관님은 창당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안 받아줘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민주당의 짐이 되기 싫어서 창당을 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조국 정치하려는 거 뻔히 알면 1순위로 민주당이 영입을 할 수 있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조국을 영입하는 순간 민주당이 대선이나 선거에서 악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국 장관을 조국 장관 스스로가 민주당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매우 더 쇠빙선 역할을 하겠다면서 만든 게 조국혁신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윤석열 탄핵 3년은 길다 이런 말들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한마디로 뭔가 안타까웠죠. 지금 쟤네들은 어때요? 조국을 악마화시키고 문재인을 악마화시키고 그게 뭐가 남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공과 사가 있는 것이고 비판받아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이고 비판받아야 될 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문재인을 윤석열과 비교하면서 진짜 요즘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면요. 문 어게인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야, 우리 민주 진영에 이 세작들이 오랫동안 침투해서 이 손가역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오염시키고 있구나. 문 어게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문조털레라고 하는 이 용어도 이 민주당 안에서 이 얘기가 쓰죠. 이 용어가 저쪽에서 만든 용어예요.
문조털레 하면서 문재인을 욕하고 조국을 욕하고 정청래를 욕하고 김어준을 욕하기 위해서 문조털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문어게인, 그구들의 용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서 당내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여러분들 정치는요, 합치면 합칠수록 외부에서는 무서워지는 거고 내부에서는 시끄러워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조용한 정당은요, 왜 조용할까요?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거예요. 시장 가면, 손님 많은 시장 가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흥정을 해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고. 조용한 데는요, 그만큼 사람들 관심이 없어서 조용한 거예요. 민주당이 시끄러운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민주당 정치는 시끄럽고 그 시끄러운 것들을 누군가가 리더가 나서서 토론하고 통합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과정 속에 토론하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금 민주당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예요. 뭐죠? 지방선거를 앞둘 때. 지방선거를 앞둘 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얘기냐면, 성비위 해결 뒤 합당 지지합니다. 이런 애들이 전략적인 갈라치기의 언어예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공천원금 해결되면 합당한다 그러면 너 뭐라고 얘기할래? 응? 너 뭐라고 얘기할래? 내 질문에 답해봐. 민주당 공천원금 해결되면 합당한다라고 하면 너 뭐라고 얘기할래? 그 어떤 정당이든지 저거는 그냥 합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왜 가장 시끄러울 때냐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모일 때예요. 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간판만 걸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가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정적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모든 후보들의 전단지나 전단지 앞에, 자기 소개서 앞에 뭐가 붙을 거냐면 친명이라는 게 붙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정치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후보 앞에 친명 후보라는 말이 뽑힐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런 말씀드리죠. 이번 대선은 무조건 민주 진영이 대동단결해서 압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번 선거는 대통령 얼굴을 걸고 하는 선거예요.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이재명의 패배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패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은 친명이라는 이름을 앞에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친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어떤 짓을 할 것 같아요? 제 친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친문 인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민주당 내 작업 세력들이나 문조털레 외쳤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과거같이 대놓고 저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존경합니다. 조국 장관님 좋아하고요. 근데 과거같이 대놓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물론 예전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님은 이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 그리고 국힘당과 싸워야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될 때니까 사실 문재인 대 친문이라는 개파는 없어진 거죠. 친문이라고 하는 개파는 없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모두가 지금은 친명이죠.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정계 은퇴하신 분이에요. 과거 친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친문 아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했던 분인 거예요. 안 그래요? 친명이라는 정치 세력은 이제 3년 좀 넘은 정치 세력이에요. 민주당이 70년 됐어요.
친명이냐 아니냐고 해서 상대 정족들을 죽이는 이 언어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합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서 유튜브를 안 봐요 요즘. 적어도 무슨 CBS 라디오, 한겨레, 경향 무슨 이런 유튜브들에서 신인규나 장성철이나 민주당 몇몇들 나와갖고 하는 얘기들 보면 너무 수준이 떨어져.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들이받았다. 정청래가 마음대로 합당 선언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다 싶어 갖고 이재명 위하는 척하면서 정청래 죽이기, 그 정청래 죽이기 이유는 김어준 죽이기예요. 김어준을 죽이면 정청래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뉴스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 유튜브의 댓글창들을 보다 보면 제가 모든 어떤 지지 세력들이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간히 말들을 문조털래, 문어게인 이런 말들은 작전 세력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자꾸 채팅창에 쓰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요. 생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응?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넣었다고 김어준이가 지금 정청래의 연임을 위해서 공작한다? 이게 말입니까? 만약에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서 김민석 후보를 놓고 돌려봤더니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요. 제 말 맞죠? 단지 여론조사 꽃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청래 김민석을 엮어갖고 당내 차기 당권 경쟁 구도로 보는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 기관이 한번 넣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넣지 말라 그런다고. 여론조사 예전에 유시민 장관 그렇게 대통령 안 난다 그럴 때 매번 넣었잖아요. 제 말 맞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이 사람이 넣었을 때는 어떤가? 기관의 마음이에요.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김어준이 여론조사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김민석이 서울시장에서 여론조사가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좋게 나와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론조사 꽃이 돌렸으니까 그거를 김민석과 정청래, 김어준의 음모론으로 엮기 딱 좋은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동영 계열의 방송들, 거기에 출연했던 패널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응?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거기 있는 것들. 똑같은 얘기하고 떠들고 다녀요. 저같이 평론하는 사람들이 왜 없냐고요? 첫 번째, 유튜브는요 논쟁의 중심에 세우면 반을 잃어요. 정치랑 똑같은 거예요. 합당 찬성이냐 반대냐 정확한 자기 의사를 얘기하면, 내가 합당에 찬성을 하면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독 취소를 누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런 중간자 역할을 못해요. 저는 오로지 우리 민주진영, 나의 적은 국힘당 이게 확실하다 보니까 합당은 무조건 멀리 어차피 돼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다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번 사안 때 논쟁이 있을 때 저는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면요 양쪽 지지자들이 그 방에 모여갖고 오히려 그 유튜버 안에서 찬성 반대를 자기네 영향력을 하려고 아예 싸움을 벌여요. 더 많아지죠 구독자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찬성을 해야 돼요,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를 이미 정해놓은 구독자들이나 지지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더 활발하게 싸움을 하죠. 응? 그게 대표적인 게 매불쇼인 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 제가 우리 민주정한테 늘 얘기하는 게, 민주정은 항상 방송 이용하는 것 같지만 그 방송에서 늘 뒤통수 맞아요.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장윤선이나 이런 애들 변희재 출연시키고 이준석 출연시키고 그럴 때 저 나중에 다 우리가 업보다. 이준석이 키워준 게 장윤선이 아니에요? 장윤선 오마이 매블쇼가 이준석이 저렇게 배지 달아준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응? 제가 정리해 줄게요. 합당 반대하는 인간들은요, 이재명 대통령 고립시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밖에 있으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이야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당도 조국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마음의 어떤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반대를 해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반대하는 순간 조국혁신당의 조국의 말빨이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을 민주당이 흡수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까? 조국을 흡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사실. 조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당원들이 지지하고, 그 당원들은 민주당과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이미 조국 민주당과의 어떤 감정의 길이 점점점 깊어지면요, 조국 대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합당을 안 하면 어디로 튕겨나가냐, 밖으로 튕겨나가면 그때 더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합당 찬성하냐 반대하냐로 시비를 걸더니 이제는 절차상 과정 갖고 이제 시비를 걸다가 지금은 뭘로까지 번져야 되면 당명 변경으로 가요. 더불어혁신당 민주당이 받아주게 되는 개소리들 합니다. 이 바보들아, 당연히 정당이 합당을 하면 당명을 개정해야 되는 거야. 뭘로? 민주당으로. 제가 분명하게 해결책을 얘기해 줄게요. 더불어혁신당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민주당으로 하면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를 빼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안 그래요? 그냥 민주당, 전통의 민주당, 쓸데없는 더불어 이런 거 빼버리고 오히려 원래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야권을 전부 직결시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돼요. 뭘 더불어혁신당이니 뭐 당명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당명 개정 받아들이면서 그냥 민주당으로 가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통합민주당 이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 이게 가장 강력한 이미지인 거예요. 앞에 뭐 붙일 것도 없어요. 응? 그냥 민주당으로 가면 돼요. 당명 변경. 그래 해주겠다, 민주당.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그런 거 갖고 민주당이 민주혁신당이니 당명 개정을 안 받아주리니 받아들이니 그런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김민석 총리가 3프로에 나와서 그래요. 합당 제한 관련해서 나는 원칙적 통합론자다. 이 시점에 그런 발표 방식 논란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총리가 3프로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3프로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제가 이거를 비판하냐면, 대한민국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튜브를 꼭 찍어서 나가버리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있을 8월 전당대회 때 김민석 정청래가 충돌하면 민주당은 개판돼요. 김민석 정청래가 충돌하면 민주당은 개판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의 싸움이 벌어져요. 제가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김민석 정청래가 싸우는 순간
정통성이고 나발이고 감정 싸움에 골이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쟤네들은 당연히 박찬대로는 안 되니까 이번에 김민석이가 출마를 하는 겁니다. 당대표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김민석 만만하거든요. 세력이 없잖아요. 쟤네들은 김민석 총리는 세력이 없어요. 그 딱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송가혁이 당대표로 꼽기 좋은 거예요. 제발 두 명이 붙는 일은 없어야 돼요. 차라리 정청래가 연임을 포기하든지 김민석 총리가 계속 총리를 하든지 제발 부탁입니다. 두 분이 붙지 마세요. 민주당 개판됩니다. 진짜로. 한 분이 총리를 더 하든지 정청래가 연임을 포기하든지. 이때 싸움은요, 왜 제가 개판이 되냐면요, 마치 차기 대권 후보의 경쟁 구도가 돼버려요. 제 말 맞죠? 단순히 당대표 자리를 놓고 하는 싸움으로 보이지 않고 차기 대권 구도의 싸움으로 보여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1년 넘은 대통령인데 차기 대권 구도의 싸움이 벌어지면요, 가장 상처를 받는 건 당원들이에요. 미래의 권력에 투표를 한다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가장 잔인한 전당대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좀 두 분들이 조정을 잘 하시든가 대통령께서 좀 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어떤 빠뜨린 얘기가 있나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정치를 오랫동안 안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 안타까워서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가 되고 어떤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거룩한 계보나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성향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갈라치기 유튜버들이나 하바리 유튜버들에게 금방 오염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뭐 제가 뭐 질리고 제가 잘났다고 이런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대쪽 같고 너무 바보 같죠. 여러분들, 제가 2014년에 구독자가 13만 명인가 그랬어요. 2014년도에. 제가 2020년도 구독자가 57만 명이었어요. 그때 아예 없는 채널들도 많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뭐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 70만이 넘은 사람들 많아요. 저보다 유일하게 구독자 많은 채널은 김어준 다스베이다 하나였어요. 김어준과 저의 구독자의 차이는 한 18만 정도 차이 났었어요. 그런데 제 지금 구독자는 53만 3천이에요. 그동안 저들은 저에게 어떤 작업들을 하고 어떤 공격을 했는지 보세요. 서초동 촛불 집회가 끝나고 모든 시기와 질투가 저한테 집중이 되죠. 거기에 도화선이 된 게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싸움이었죠. 저런 식으로 쟤네들은 질투와 시기. 왜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정통 계보를 잇고 있거든요. 쟤네들은 갑자기 나타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온갖 허위사실과 온갖 모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버틴 게 신기해요. 지금 보면. 다행히 김어준 총수는 저보다 더 10배, 100배의 심한 공격을 받겠죠. 근데 김어준 총수는 버틸 거예요. 왜 버티냐? 김어준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안타까워하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런 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제발 객관적인 지시로 이 상황을 이끌어주세요. 나만큼 객관적이고 진실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계속 헛소리 하잖아. 들어와서. 응? 아까부터 다 보고 있는데 계속 헛소리 하잖아.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 정청래가 1인 1표제 그냥 죽이고 싶은 거야. 정청래를 제거해야지 지방선거 자기네들이 공천권을 따내고 지방선거를 장악해야지 결국은 2028년 총선권이거든. 과거에는 자기네들의 방패막이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 지지자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재명이라는 방패가 생겼거든. 무조건 이재명의 뜻이다. 이렇게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재명 참칭하는 인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재명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속이고 당원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하여튼 제가 오늘 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나니까 기존에 있던 그 갈라치기들이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니들은 친노 친문을 응원할 때 나는 이재명을 응원했는데 니들이 무슨 이재명 정부랑 같이 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친노 친문을 응원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민주당을 응원한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김대중을 응원하는 것이고 평민당을 응원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열린민주당을 응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함께하는 정치인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함께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됐죠. 문재인 시대 때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 놈들은 반민주당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민주당의 과거를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복수의 시발점이 김어준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쟤네들이 유튜브에서 난리치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송가혁이 그거에 최적화된 인물들이에요. 당원 투표하면 상대가 안 되죠. 당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80몇 % 나와갖고 당원 1인 1표제 통과되죠. 근데 유튜브 채팅창마다 여론조사 보면 거의 80대 20으로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것 같죠. 합당 찬성 반대가 80% 같죠. 유튜브만 돌아다녀 보면 채팅창 보면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압도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가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걔네들은 송가혁 출신들이니까 그래요. 최적화된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예전부터 그냥 댓글 쓰고 다니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 쓰고 유튜브 채팅창 시끄럽게 하고 전문가들인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디 가갖고 저것들 응? MBC 방송 이런 데 가갖고 난리치고 그러죠. 응? 지금 정청래 김어준 욕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이제 보이시죠? 김어준만 없으면 지네가 1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동현 아류계 애들이 전부 지금의 이 사단을 주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동현과 함께 했던 패널들 각 방송에 나가서 떠드는 것들 다 거기랑 연관돼 있는 거예요. 개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개싸움은 쪽수로 미는 거예요. 쪽수로 밀어갖고 무조건 물량 싸움 하는 거예요. 제가 개싸움의 황제잖아요. 아유, 뭐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꺼낸 거는요. 진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외연 확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 와중에 당원들은 이렇게 절실한데 기존에 있던 찐명탈이 파리하는 친노 친문에 근접할 수 없었던 정치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이제 민주당의 기득권이 되고자 하는 사실상 반란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 사실상 반란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박 정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남을 떨어뜨릴 놈들 웬만큼 다 떨어뜨리고 다 내보냈잖아요. 요 정도 갖고 가도 다음 총선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물갈이가 돼요. 이것들 이재명 대통령 힘 있을 때 지네가 한마디로 정청래는 친노 친문 이쪽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네가 왜 당대표해 이겁니다. 야 네가 왜 당대표해? 친노 친문 너희들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 왜 네가 당대표해 이거예요. 정청래가 반명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노 친문 세력이었던 니네가 왜 당대표를 해? 친명 세력인 저기 누구죠? 박찬대가 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논리가. 그런 당원들은 민주당 틀 안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보는 거고 걔네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장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냥 다 그 열린민주당의 시작 이동영 그 오창석 그 주변의 그 패널들 걔네들이 이제 밖으로 쭉 다니면서 이제 민주 진영의 김어준 공격의 선봉장에 선 거예요. 지금 내가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기 출신들 중에 김어준한테 호의적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없죠. 응? 여러분들은 제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시면 보이잖아요. 뭘 참아요? 참을 거 없고요. 문재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조국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민주당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 인간들 여러분들 이해찬 대표님을 해골찬이라고 불렀던 놈들이에요.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해찬 대표님을 해골찬 했던 새끼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다음에 민주당의 정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악마화를 만든다? 정말 못된 짓이에요. 그만큼 뺄셈 정치가 없어요. 쟤네들은 윤석열도 보호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내란 일으킨 윤석열도 보호하려고 하는 저 인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응? 그놈의 윤석열 정부의 탄생 우리 모두가 속았고 우리 모두가 당했고 우리 민주진영이 너무 순진한 생각에 저 악인들에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도 피해자고 조국도 피해자고 우리도 피해자예요. 왜 니네들만 옳았고 우리들이 사주를 했고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럽지 않아요. 보면 눈물 나요. 저렇게 국민들한테 대우받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지금 악마화 시키면 안 되는데 조국 장관 보면 안쓰럽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진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을 욕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조국을 욕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친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계보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정부도 민주당의 단일 대우로 힘을 실어주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만이라도 지난 과거를 이제 답습해서 누구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 끝나지 않는 논쟁으로 되고 책임론이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모두가 속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모두가 속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저는 욕을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얼마나 더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 만들고 그래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고요. 은퇴하신 분을.
왜 민주주의의 어른을 악마화를 시키냐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만이라도 구독자 떨어지고 욕을 먹더라도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이 민주당의 전통, 우리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들은 단합할 때 이길 수 있잖아요. 분열의 언어보다는 통합의 언어를 쓰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라고 후보도 내지 않고 12명이 선거운동해주고, 형제정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는 합쳐야 되고, 그런 정당들이 더 오염되기 전에 바로 더 큰 민주당이 돼야죠. 이런 뭔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흔들어 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